인베디드 하드웨어로의 딥러닝 프로그램 배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단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하는 부분이나 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맞춘 워크플로우를 조금 몇 가지 꼽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 자체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학습한 모델,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 자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완벽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 처리들을 포함하는 또는 후 처리들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끝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독립 실행형 하드웨어에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설계하고 학습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매틀랩 자체에서 네트워크 설계하거나 해서 학습을 해서 네트워크 자체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타 프레임워크들, ONNX라고 하는 파일 포맷을 제가 이전 세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의 모델을 매틀랩으로 가져오는 것, 특히나 이제 카페 모델이나 텐서플로우 케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임포터를 제공을 해서 매틀랩으로 긁어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체에서 많이들 시도할 수 있는 전이학습이 됩니다. 기학습된 네트워크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살짝 변형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전이학습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네트워크 설계 부분이 끝나게 되고 있고요. 매틀랩에서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장점은 대용량 데이터 핸들링이라든지 라벨링을 할 때 어떠한 자동화된 코드를 심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들, 또는 이제 학습할 때 아까 제가 NGC를 보여드렸는데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굉장히 심플한 UI로서 심플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설계가 끝나고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 처리가 포함되어 있는 또는 후 처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보통이고,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 딥러닝 모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끝나고 나게 되면 얘를 이제 독립 실행형 하드웨어에 배포를 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데이터 센터나 인베디드 시스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인베디드 GPU, 라즈베리 파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심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워크플로우에서 인베디드 GPU로 내보내는 전체의 워크플로우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매틀랩에서 펑셔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매틀랩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목표 자체는 인베디드 GPU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올리는 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과정 자체가 매틀랩에서 디플로이먼트 유닛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GPU에 디플로이를 한다고 하면 데스크탑 GPU용 쿠다 코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코드 자체를 돌려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크고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완료가 나면은 이제 어차피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가야 되니까 C나 C++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C나 C++ 코드와 이러한 딥러닝 모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들어가겠고요. 각 어플리케이션별로의 어떤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디드 GPU에 디플로이를 했을 때는 중요한 게 이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요. 각 인베디드 시스템마다 CPU면 CPU 아키텍처, GPU면 GPU 아키텍처, 각 타겟마다 옵티마이즈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출을 해가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러한 전체 디플로이먼트 워크플로우에서 겪을 수 있는 챌린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리고 타겟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나 알고리즘이랑 벤더의 락인이 걸린다는 그러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그럼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그래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것 자체를 GPU 코더를 통해서 인베디드 GPU, NVIDIA 인베디드 GPU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자동 코드 생성을 지원을 하고요. 특히나 NVIDIA GPU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인 cuDNN이나 TensorRT를 호출하는 코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 코더로는 인텔 기반의 CPU 아키텍처 또는 ARM Cortex A와 같은 ARM 기반의 CPU를 사용을 해서 MKL-DNN이나 ARM 컴퓨터 라이브러리와 같은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데슨보드고요. 데슨보드에서 돌아가는 거 인텔 기반의 CPU, 맨 아래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는 연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속도 개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네트워크 자체를 디플로이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론 엔진 배포라고 합니다. 얘는 네트워크만 코드 생성해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만 코드 생성해서 내려서 이제 포터블한 타겟 코드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테그레이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짜로 코드 생성해서 통짜로 디플로이먼트 하는 작업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데모, 실제로 코드 생성하고 올리는 과정들을 포함한 걸 이번 세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자체만, 추론 엔진 자체만 디플로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이 코드 자체를 CNN 코드젠이란 명령어로서 타겟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요. 코드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에 대한 코드가 생성이 되겠고요. 이 생성된 코드를 타겟 보드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거기서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이 추론 엔진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코드들을 핸드리튼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떠한 영상 처리 같은 것들이나 다른 뭐 전 처리 같은 것들, 그리고 중간에서 필요한 부분에 이 추론 엔진을 호출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후처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ke 파일로 exe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타겟 라이브러리를 여기서는 이제 ARM 컴퓨터 라이브러리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것 말고도 cuDNN이나 TensorRT와 같은 GPU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워크플로우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예제는 제가 매틀랩 코더를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오른쪽과 같은 페데스트리안 디텍션, 보행자 검출 예제를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코맨드 라인으로 위에와 같이 코드 생성을 진행을 하고요. 이 파일 자체를 보면요. 코드 생성된 파일을 보면 이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 레이어 자체가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포스트 셋업, 셋업 프리딕트와 같은 메소드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감싸는 메인 파일을 여기 보시면 오픈CV를 사용하는 작성이 됐는데요. 전 처리들 거치고 중간에서 제가 생성한 코드를 추론 엔진을 호출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터미널인데요. 라즈베리 파이의 터미널에 올려서 make 파일을 통해서 빌드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패드넷이라는 거에다가 이 동영상을 피딩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돌려보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실행되는 페데스트리안 디텍션에 대한 예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얘 정확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기보다는 뭐 슬라이딩 하면서 페데스트리안을 찾는 그러한 예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요. 딥러닝 모델은 저것보다는 보통 더 연산 자체가 헤비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인텔 계열의 CPU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에서 기생세포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인텔 기반의 CPU에 디플로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제 머신 비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GPU 코더를 사용해서
사실 이러한 머신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만 빨라야 되고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베디드 GPU를 사용하고요. 육각형 나사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줘서 액티베이션 값을 뽑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걸 리얼타임으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생성할 때는 이제 TensorRT나 cuDNN 같은 것들을 호출을 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겠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걸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매틀랩 코더나 GPU 코더로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를 코드 생성을 할 때 인베디드 GPU용이라면 엔비디아에서는 타겟 옵티마이즈드 쿠다 라이브러리인 TensorRT 그다음에 cuDNN 그거 이외에도 딥러닝 말고도 뭐 cuFFT, cusolver, cuBLAS 이런 것들을 호출하는 코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인텔 계열은 Mask Kernel Library for Deep Neural Network, 그다음에 이제 ARM 계열은 ARM Compute Library를 호출하는 그러한 딥러닝 코드 생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추론 엔진만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모든 작업을 이제 매틀랩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걔를 배포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 앞선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전처리와 후처리를 포함하는 그런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그러한 것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체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딥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전처리하는 부분, 후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코드 생성을 통해서 각 원하는 타겟 라이브러리에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요. 이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할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입력 영상이 들어오면요. 얘는 일단은 차선을 찾고요. 차선을 찾는 것을 딥러닝 모델로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을 그려주거나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영상 안에서 이 자동차를 찾는 오브젝트 디텍션 메소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찾거나 가장 강한 바운딩 박스를 찾는 논맥시멀 서퍼레션 같은 방식을 넣어주는 그런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레인 디텍션은 알렉스넷 기반의 전이학습을 사용하였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욜로 V2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욜로 V2는 저희 2019 A 버전부터 학습, 레이어들, 코드 생성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자체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얘 자체를 목표로는 이 워크플로우를 따르도록 할 거예요. 최종 목표는 얘를 엔비디아 인베디드 GPU 중에 자비어 보드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워크플로우는 제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가져갈 겁니다. 매틀랩에서 이거에 대한 펑셔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유닛 테스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맥스 파일이라는 걸 만들 건데 참고로 이제 맥스 파일이라는 것은 매틀랩 익스큐터블의 약자로서 여기서의 맥스 파일은 매틀랩으로부터 쿠다 코드를 생성하고요. GPU 코드 자체를 컴파일해서 매틀랩에서 돌릴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쌓는 걸 맥스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매틀랩에서의 결과와 코드 생성한 결과가 같냐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유닛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엔비디아 제슨 AGX 자비어 보드에다가 이 익스큐터블을 올리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매틀랩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트워크는 제가 총 두 가지 썼다고 했습니다. 레인 디텍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비이클 디텍션, 욜로 네트워크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작업들을 하는 디자인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불러오게 되면요. 여기서 레인넷 프리딕트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고요. 딥러닝 모델로부터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어떠한 후처리 같은 것들, 바운딩 박스 그려주거나 라인 찾는 것들,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코드들이 매틀랩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욜로 디텍터를 통해서 비히클을 찾는, 자동차를 찾는 것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찾고 나머지 후처리들, 바운딩 박스 가장 강한 걸 찾거나 이러한 것들의 작업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파일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 디자인 파일을 호출을 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파일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 테스트 파일 안에는 이 동영상을 불러오고요. 이 와일문 안에서 각각의 비디오에서 하나의 프레임씩
넣어주면서 이 레인 언더바 욜로라고 하는 앞에서 만든 디자인 파일을 호출을 하면서 프레딕션을 계속 진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잘 차선과 비클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를 만들었고 어느 정도 이 퍼포먼스가 만족스럽다 하게 되면 이제 디플로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맥스 파일을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파일을 만들 때 쿠다 코드를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의 그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것은 딥러닝 모델 같은 알렉스넷 기반의 그 다음에 욜로 V2 같은 것들은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cuDNN이나 죄송합니다. cuDNN이나 TensorRT를 선언을 할 거고 그거 이외에 후처리나 이러한 것들은 쿠다 옵티마이즈 라이브러리인 이러한 cuFFT, cuBLAS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파일인데요. 저희가 GPU 코더 앱에서 GUI 상에서 클릭하면서 코드 생성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 파일인 레인 언더바 욜로를 집어넣을 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인풋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선언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맥스 파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맥스로 선택을 하고 세팅을 가보시면 딥러닝 탭이 생겼는데요. 딥러닝 탭에서 타겟 라이브러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cuDNN이든지 TensorRT든지. TensorRT를 선언하면 저희가 데이터 타입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P31로 할지 int8로 할지 그런 것들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P31로 하고 제네레이트 하게 되면 쿠다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 결과 레포트를 보면 이 GPU 코더 레포트에는 몇 개의 커널이 생성되었는지, 메모리 카피는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언더바 욜로.cu 쿠다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타입 데피니션들이 일어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대한 데피니션들과 커널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GPU의 각 코어에서 실행되는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커널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고요. 전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커널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레인넷을 레퍼런스 하면서 레인 디텍션 네트워크를 실행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커널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욜로 디텍터에 대한 커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욜로 디텍터를 레퍼런스 하는 함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선언 부분, 여기서 클래스와 메소드들이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선언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역시 잘 코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레퍼런스하게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TensorRT에 대한 핸들링, TensorRT에서 지원이 안 하는 것들은 cuDNN을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언더바 맥스 이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얘를 돌림으로써도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7배 빠른 속도 향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맥스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과정까지 끝났으니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인베디드 GPU, 제슨 AGX 제비어 보드에 얘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보드고요. 보시면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네레이트 부분에서 아까 맥스를 선택했었는데 얘를 이제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 익스큐터블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하드웨어 보드 자체를 여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슨 또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PX 같은 것들, 참고로 저희가 나노도 19A부터 지원을 하고요. 하드웨어 부분에서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빌드 디렉토리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매틀랩에서 코드 생성해라 하면 바로 타겟 보드에서 EXE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타겟 라이브러리, 데이터 타입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보드에서 얘가 이제 스탠드얼론 독립형으로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띄우고 마지막에 그 창을 띄우는 그러한 코드를 여기서 추가해서 같이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빌드를 하게 되면 매틀랩에서 작성한 것들, 이러한 작업들을 바로 제슨에서 EXE가 생성된 걸,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잘 보셔야겠지만 빌드 디렉토리에 석세스풀하게 바이너리가 제네레이트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체는 매틀랩에서 해볼게요. 하드웨어 오브젝트로 방금 했었던 자비어 보드를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로그인 정보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옮기는 작업 진행하고 우리가 생성한 파일 자체를 러닝하는 작업을 하면 자비어 보드에서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는 것과 같이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워크플로우 매틀랩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맥스 파일로 유닛 테스트하고 인베디드 보드에 한 번에 빌드하는 그런 과정까지 전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방금 했던 이런 GUI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네트워크를 수정하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들도 있으니까요. 매틀랩 코드로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엔비디아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인베디드 쪽에서 GPU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갖고 있으니 저희가 타겟팅해서 엔비디아를 서포트를 하는데요. 그 서포트 패키지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보드에다가 센서들을 연결해서 웹캠을 연결해서 그것의 정보를 매틀랩에서 바로 띄워놓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디자인할 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 앞에 보셨던 예제처럼 매틀랩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바로 매틀랩 내부에서 이쪽에다가 EXE를 옮겨버릴 수 있는, 빌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마지막으로 이제 필 테스트를 지원을 합니다. 매틀랩에서 돌린 것과 인베디드에서 돌린 것들에 대한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매틀랩 코더로 라즈베리 파이에 디플로이 하는 거, 그 다음에 GPU 코더로 엔비디아 인베디드 자비어 보드에 디플로이 하는 거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퍼포먼스는 어떻게 됩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걸 제가 벤치마크 여러 개를 가져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GPU에서의 퍼포먼스, 두 번째는 이제 제슨 TX2 보드는 인베디드 GPU인데요. 인베디드 GPU에서의 퍼포먼스, 마지막으로는 CPU 퍼포먼스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uDNN을 사용을 했을 때 타이탄 V GPU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GPU 코더가 노란색이고요. 레지넷 50는 또 최대 3배 정도, VGG16, 인셉션 V3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속도가 2배 정도 빠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TensorRT를 사용을 할 때 아까 데이터 타입을 FP32, int8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정함으로써 퍼포먼스 향상을 큰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 배치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TensorRT를 TensorFlow와 붙였을 때보다 더 빠른 인퍼런스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GPU 중에 하나인 제슨 TX2 보드에서의 그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요. TensorFlow와 TensorRT GPU 코더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PU, 매틀랩 코더로 이제 CPU 아키텍처에 인퍼런싱 했을 때 그런 속도 비교입니다. VGG16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레지넷 50나 인셉션 V3 같은 경우에는 매틀랩 코더로 배포한 그 코드 자체가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 제가 지금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매틀랩 코더나 GPU 코더가 더 빠른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저희 코더 제품들 사용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코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 코드를 분석하고 어떤 루프 옵티마이제이션, 특히나 GPU 코더에서는 쿠다에 대한 옵티마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GPU 코더가 성능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코딩 패턴,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짜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지만 이러한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아키텍처, 각각의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줄 몰라도 걔를 호출하는 각각의 C 코드, C++ 코드, CUDA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인텔은 MKD에는, 엔비디아는 텐서RT CUDA에는 암커프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딥러닝이 아닌 다른 처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CUDA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인 cuFFT, cuBLAS, cuSolver, Thrust 알고리즘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호출하는 코드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마이즈드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생긴 딥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총층은 6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네트워크 자체를 퓨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얘를 이만큼 합치고 이만큼 합쳐서 층이 4개짜리인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죠.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 성능은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굉장히 최적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생성하는 와중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버퍼 관리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옵티마이즈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버퍼를 각 단계마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코드 분석을 통해서 버퍼를 리유즈할 것들은 리유즈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떠한 코딩 테크닉들, 예를 들면 뭐 is30 플래그 같은 것들을 다는 위에서 쓰여졌니, 그 다음에 쓰여졌니, 그러한 코드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돼서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GPU에서는 GPU 프로그래밍 할 때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은 이유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코딩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뭐 코어레스드 메모리 또는 이제 스텐실 커널, 매트릭스 커널 여러 가지 커널에 대한 코딩 패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패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메모리 관리나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는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 쪽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잖아요. 슬라이딩 하는 작업들. 이게 윈도우를 슬라이딩 해가면서 연산을 하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죠. 겹치는 부분들 자체를 GPU에서 쉐어드 메모리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냥 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자체를 쉐어드 메모리에 올려서 메모리 최적화를 진행을 통해서 코드 생성의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총 3가지의 이유로서 매틀랩 코더나 GPU 코더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이렇게 매틀랩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만들던지 타 프레임워크를 임포터나 ONNX 같은 그런 파일 포맷을 가지고 가져오던지 전이 학습을 하던지 하는 작업들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네트워크 하나 또는 2개, 3개, 여러 개를 감싸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원하는 아키텍처인 CPU 기반, GPU 기반의 하드웨어로서 코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코드 생성이 아니라 각 타겟에 옵티마이즈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 생성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제 30분짜리 짧은 톡에서의 전체 내용이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빠지지 않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만든 네트워크, 만든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쿠다 전문가를 꼽아야 되나, 그러한 걱정이 한시름 덜은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